다른 민간인을 사찰한 증거가 없다던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또 다른 민간인들이 눈에 띕니다. 사찰을 벌인 정황이 문건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청와대가 사찰을 하명했다는 정황을 암시하는 문구도 발견됐습니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무한무치한 그런 태도고 비열한 그런 자체라고 분노해 마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혹시 우리의 사생활들이 다 같이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주일 전에 리셋 KBS 뉴스 3회에서 총리실 사찰 문건을 공개한 뒤에 사회적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여권 인사의 입에서도 대통령 하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묻혀있던 총리실 사찰의 전모, 총체적 진실입니다. 이번 사태의 전말과 감춰진 진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지난 일주일은 그야말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찰 폭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사찰 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이 참여정부 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전 정권의 문건을 공개하는 매우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언론도 김재동 씨가 국정원의 사찰을 받았다. 김미화 씨도 받았다. 이렇게 연일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언론 모두 이른바 사찰과 관련된 공방, 폭로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약간 그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우려가 좀 있죠. 그렇다면 이게 사찰이 그만큼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사찰의 전모를 밝히는 것인데 사찰에 어떤 문건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검찰의 수사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이른바 제2의 하명 사건 처리부 이런 목록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사찰 문건이 더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장진수 주무관과 함께 총리실 기획총괄과에 근무했던 정모 씨의 외장 하드디스크 사용 흔적입니다. 안 가르쳐주지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하명사건 현황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저장돼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김기현 USB의 하명사건 처리부와는 이름이 다른 문건으로 제2의 하명사건 자료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외장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셔 시골집 아궁이에 버렸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정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던 김충곤 팀장의 집 컴퓨터에서도 자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CD 2장에 담아왔고 여기에는 구룡포 000 명단,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한 127개 사건 가운데 주요 사건 57개 정리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팀장이 사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지만 검찰은 공소 사실과 관계없다며 이 CD를 법원에 증거로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압수품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자료는 권중기 씨의 USB에서 추출한 CD 3장입니다. 이 CD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돼 있지만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찰팀 사무실에 있던 10대의 데스크톱 컴퓨터 가운데 사라진 한 대의 컴퓨터 행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진경락 과장이 노트북 컴퓨터 한 대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컴퓨터 파일 자료 외에 종이 서류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당시 총리실 사찰팀에 근무하던 이모 경감이 친형집에 6상자 분량의 문건을 숨겨뒀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리셋 KBS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총리실 사찰의 전모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걸림돌이 이번에 그 KBS 리셋 취재팀에서 이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혹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총선을 겨냥해서 폭로한 게 아니냐, 이런 음모설도 있는데 뭔가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KBS 사측 그리고 뭐 정치권 일부에서 우리 리셋 뉴스팀이 야권과 공조를 해서 문건을 폭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얼토당토하는 근거 없는 흠집내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거대한 국가 권력이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의 결과를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의 근간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타기가 그 핵심을 좀 흐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다른 기성 언론들이나 정치권이 지금까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가지고 증거 인멸이나 은폐 이쪽 라인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랬었죠. 뉴스팀은 그쪽 말고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민간인 사찰이 어떤 범위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거든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취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취재 과정에서 검찰 수사 기록에서 사찰 문건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법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열람을 해서 입수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총선과 관계없이 문건이 입수됐기 때문에 보도를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일반인 입장에서 이 사태를 바라볼 때 약간 단어상의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찰, 사찰 막 섞여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감찰이냐 사찰이냐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 단어들이 막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그러니까 도식적이지만은 감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정기관이 벌이는 합법적인 조사 활동이다. 그리고 사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불법적인 조사 활동이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는 김태성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공직자 감찰이라도 조사 방법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계속 소주를 마시며 뭔가를 애원하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내연녀는 다소 무덤덤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고 술은 별로 마시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미행, 도청까지 했다면 감찰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 목적도 중요합니다. 특정 인물의 옷을 벗기기 위한 이른바 표적 감찰은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개인의 은밀한 정보를 다루는 일이니만큼 지휘 계통도 적법해야 합니다. 총리실이 업무상 무관한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실의 지시를 받은 점이 위법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공직자들로 이 일을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이게 있는 거지 한 개인의 비리를 전부 인격을 파멸시키는 것까지를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반대로 조사 대상이 민간이더라도 공직자의 비위를 캐는 과정에서 민간인의 협조를 받은 정도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를 빼면 민간인 사찰은 불법입니다. 민간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만 있습니다. 정부라는 게 세금 낸 국민들을 보호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거지 나쁜 것을 캐내는 일까지 정부대로 하라고 우리가 맡긴 게 아니에요. 게다가 민간인 사찰은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저는 사찰 받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거든요.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한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기 혹시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컴퓨터 계속 반복적으로 뭘 누르면 꺼져버리고 뭐 연결 안 된다 그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 10분 정도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상하고.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른바 사찰 문건들. 중요한 건 전 정권이 했냐 현 정권이 했냐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느냐 여부입니다. 리셋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리셋 취재팀에서 폭로한 그 문건이 폭로됐을 때 청와대에서 80%는 참여정부 때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반격을 했단 말이죠. 이거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리셋 뉴스에서 3회 때 보도를 할 때 이 문건이 전 정부 때 것인지 현 정부 때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리셋 뉴스 제작진은 이 보도를 한 직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문건은 경찰의 감찰 자료 그리고 사찰을 하기 위한 광범위한 기초 자료 또 전 정부 때 작성된 자료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총리실로 직접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취합된 자료인지 아니면은 뭐 국정원이나 경찰 같은 데서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이제 그냥 한데 모아서 있던 건지 그런 건 좀 파악이 되시는지. 그거는 명확하지가 않는데요. 일단은
이게 다 총리실에서 다 작성했다라고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 파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 팀이 공유하고 있던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시기도 일본은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들도 상당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찰팀에서 광범위한 사찰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많은 자료들을 정보기관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입장이 제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안 된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혼동이 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리센뉴스 팀이 문건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청와대에서 말한 80%의 문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문건은 모두 경찰 문서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건 이미 경찰도 확인을 한 사안이고요. 이 가운데 민간인 대상이 10건인데요. 이것도 모두 경찰의 통상적인 보고 문건, 이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그 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은 400건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서 민간인이 대상인 문건 혹은 항목 이걸 따져보니까 86건입니다. 네. 그리고 내용도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총리실 사찰의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이 사건의 전모를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재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 고개를 갸웃젓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2010년도에 그 민간인 사찰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이미 그 총리실에 시간을 줘서 결과적으로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다. 여기에서 부실 수사라는 어떤 비판의 첫 단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그 검찰은 이 뉴스가 나간 직후에 리센 뉴스가 나간 직후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사직생의 자세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2010년도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거 퇴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퇴진하라는 얘기도.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수사를 잘하기를 기대하겠지만은 여기서도 핵심은 결국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민간인 사찰의 총체적 진실을 과연 검찰이 밝힐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총선과 관계없이 언론들도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보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선이 끝나더라도 묻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야 된다. 이런 결론이죠. 네.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